11강. 이번에는 진짜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1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깡통을 경험한 승구님, 주변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주식은 그만해. 다시는 하지 마. 승구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제 정말 끝이야. 며칠 동안 증권사 앱도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서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승구님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어? 이번에는 진짜 좋은 종목인가? 유튜브를 켰습니다. 전문가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시작입니다. 승구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다를 거야. 며칠 전까지.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겠다던 사람. 그 사람이 다시 증권사 앱을 설치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아니, 주식 안 한다며? 승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번만이야.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야. 하지만 그 마지막은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손실을 보면 이번이 마지막, 다시 시작하고 또 손실을 보면 진짜 마지막, 그리고 또다시 시작했습니다. 승구님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주식이 아니라 원칙 없이 반복하는 자신의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주식을 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원인을 바꾸지 않으면 결과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이 진짜 실패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잃은 돈을 한 번에 복구하려다 더 큰 손실을 본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탁 12강. 잃은 돈은 한 번에 복구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2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은 손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안 해야지. 두 번째, 이번 한 번만 성공하면 모두 복구할 수 있어. 승구님은 두 번째를 선택했습니다. 계좌를 보며 혼자 말을 합니다. 마이너스 3천만 원. 이번 한 방이면 다 찾을 수 있어. 그날부터 승구님은 조급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좋은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빨리 오르는 종목만 찾았습니다. 오늘 상한가 갈 종목 없나? 급등주 어디 없나? 테마주 뭐가 뜨지? 머릿속에는 오직 복구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종목이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고민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거야. 망설임 없이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주가는 조금 더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소리쳤습니다. 역시! 이번에는 성공이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매도 물량이 쏟아졌습니다. 주가는 빠르게 하락했습니다. 승구님은 당황했습니다. 설마 다시 오르겠지.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습니다. 결국 손실은 더 커졌습니다. 복구하려던 돈보다 새로 잃은 돈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날 저녁 승구님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잃은 돈이 나를 더 조급하게 만드는구나. 여러분, 주식시장은 복구하려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급한 사람일수록 더 큰 실수를 하게 만듭니다. 진짜 투자자는 손실을 빨리 복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원칙을 다시 세우고 천천히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잃은 돈을 쫓지 마십시오. 좋은 원칙을 쫓으십시오. 그러면 돈은 원칙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에 흔들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합 13강. 남들이 돈 벌었다는 말.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3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 이번에 1,000만 원 벌었어. 이 종목으로 대박 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승구님도 그랬습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 종목 하나로 큰 수익 났어. 승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마나 벌었는데?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 그 순간 승구님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남았습니다. 나만 못 벌었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계속 그 종목만 검색했습니다. 뉴스를 찾아보고 유튜브도 보고 댓글도 읽었습니다. 모두가 좋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나도 사야 하는 거 아냐? 다음날 아침 망설임 없이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참 이상했습니다. 승구님이 사자마자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 뒤에는 마이너스 8%. 승구님은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너 아직 가지고 있어?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난 지난주에 다 팔았는데. 순간 승구님은 멍해졌습니다. 친구는 수익을 낸 뒤 이야기했습니다. 승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뒤늦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는 남의 결과만 보고 따라가면 항상 한 발 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남이 얼마를 벌었는지보다 왜 그 기업을 샀는지부터 공부합니다. 승구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남의 수익은 내 수익이 아닙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부러움은 투자 원칙이 될 수 없습니다. 남의 계좌를 따라가지 말고 자신의 원칙을 만드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유튜브 전문가만 믿고 투자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4강. 유튜브 전문가만 믿고 투자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4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은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상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합니다. 승구님은 얼른 영상을 눌렀습니다. 전문가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 종목은 최소 2배, 아니 3배도 가능합니다. 승구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인가 보다. 영상이 끝나기도 전에 증권사 앱을 열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누르려는 순간 잠시 광고가 나왔습니다. 승구님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광고는 빨리 넘겨야지.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영상 내용을 의심해보는 일이었습니다. 승구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도 보지 않았습니다. 실적도 보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영상 제목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웃었습니다. 역시 전문가는 다르네. 하지만 며칠 뒤 주가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6%. 승구님은 다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그 영상은 이미 새로운 추천 종목 영상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목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어제는 이 종목이라더니 오늘은 또 다른 종목이네. 그날 승구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영상은 종목을 알려주는 영상이 아니라 투자 원칙을 알려주는 영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공부를 시작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버튼을 대신 눌러주는 곳은 아닙니다. 투자의 마지막 결정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종목을 따라 사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오랫동안 살아남는 투자자의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투자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스탁 15강. 증권사 리포트만 믿고 투자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승구님은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이런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목표 주가 20만 원. 승구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 주가는 10만 원인데 2배나 오른다고? 승구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분석했으니 틀릴 리가 없잖아. 바로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며칠 동안 주가는 조금 오르는 듯 했습니다. 승구님은 흐뭇했습니다. 역시 전문가 말을 들으니까 편하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뒤 주가는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5%. 승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표 주가가 20만 원인데 걱정할 필요 없지.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주가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12%. 승구님은 다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하향. 승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는 2배 간다더니 왜 갑자기 목표 주가가 내려간 거지? 그제야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리포트는 미래를 보장하는 약속이 아니라 그 시점의 분석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증권사 리포트는 공부하는 자료로는 매우 좋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리포트 하나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리포트도 읽고 기업도 공부하고 산업도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판단을 더합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리포트는 참고 자료입니다. 최종 투자 결정은 자신의 공부에서 나와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손실을 숨기기 시작한 어느 날이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6강.
손실을 숨기기 시작한 어느 날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으로 돈을 벌 때는 이상하게도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이번에 수익 났어. 역시 내 촉이 맞았어. 하지만 손실이 나기 시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승구님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요즘 주식은 어때? 승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잘하고 있어. 하지만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계좌는 마이너스 25%. 휴대전화만 열면 빨간 숫자가 가득했습니다. 집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물었습니다. 요즘 주식은 잘 돼요? 승구님은 또 웃었습니다. 괜찮아. 조금 쉬고 있어.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계좌를 열어봅니다. 한숨만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 종목을 샀을까?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친구들이 투자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수익을 자랑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로운 종목을 이야기했습니다. 승구님은 조용히 커피만 마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장 먼저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말이 없어졌습니다. 손실을 숨기는 것이 점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실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손실의 원인을 외면하는 것은 더 큰 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실패를 감추지 않습니다. 왜 실패했는지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승구님도 그날 이후부터 조금씩 투자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것이 변화의 첫걸음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손실을 숨기지 마십시오. 손실의 원인을 기록하십시오. 기록은 최고의 투자 스승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전만 오면 팔겠다는 위험한 약속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버 17강 본전만 오면 팔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7번째 시간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바로 팔겠습니다. 승구님도 하루에도 10번씩 이 말을 했습니다. 계좌를 열었습니다. 마이너스 32%. 승구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본전만 오면 미련 없이 팔 거야. 며칠 뒤 주가가 조금 반등했습니다. 마이너스 24%. 승구님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거봐. 역시 기다리니까 오잖아. 하지만 다음 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35%. 승구님은 또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주가는 다시 반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너스 12%. 친구가 말했습니다. 손실이 많이 줄었네. 지금이라도 정리할래? 승구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안 돼. 본전만 오면 팔아. 하지만 주식은 또 하락했습니다. 결국 다시 큰 손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본전은 주식시장이 약속해주는 가격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시장은 승구님의 매수가를 모릅니다. 본전을 기다린다고 주가가 올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자는 본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업의 가치가 좋아졌는지 투자 이유가 살아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반대로 투자 이유가 사라졌다면 수익이든 손실이든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승구님은 본전을 기다리다가 더 큰 시간을 잃었습니다. 더 큰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본전은 목표가 아닙니다. 좋은 기업과 투자 원칙이 진짜 목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식 때문에 잠을 잃어버린 남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버 18강 주식 때문에 잠을 잃어버린 남자.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돈보다 잠을 더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승구님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밤 10시만 되면 머리만 베개에 닿아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시작한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밤 11시,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새벽 1시, 해외 증시를 확인합니다. 새벽 3시, 미국 선물을 확인합니다. 아침 5시, 경제 뉴스를 확인합니다. 결국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출근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보다 휴대전화가 더 궁금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왜 떨어졌지? 오늘 내 종목도 빠지는 거 아냐? 머릿속에는 온통 주식 생각뿐이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이 이야기를 해도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은 계속 휴대전화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웃는 날이 없네요. 승구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혼자 거울을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초췌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돈을 벌려고 시작한 투자가 자신의 건강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조금씩 빼앗아 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좋은 투자는 잠을 빼앗지 않습니다. 좋은 기업을 믿고 원칙대로 투자한다면 매일 밤 주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투자자는 주가보다 자신의 일상과 건강을 먼저 지킵니다. 승구님은 그날 이후 휴대전화를 내려놓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쉽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진짜 투자자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잠을 설치게 만드는 투자는 다시 점검해야 할 투자입니다. 좋은 투자는 계좌뿐 아니라 삶도 편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왜 나는 항상 최고점에서만 샀을까라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왜 나는 항상 최고점에서만 샀을까?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승구님은 이상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종목을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승구나, 네가 사면 꼭 떨어지더라. 승구님도 웃었습니다. 그러게. 주식이 나만 기다렸나 봐. 하지만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승구님은 주가가 오를 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주변에서 모두 그 종목 이야기를 할 때 그제야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나만 안 샀잖아. 더 늦으면 안 돼.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며칠 뒤 주가는 쉬어갔습니다. 승구님은 당황했습니다. 왜? 좋은 기업이라며. 사실 기업은 좋은 기업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자리는 같은 뜻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기업도 너무 비싸게 사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잠시 조정을 받을 때 차분하게 준비한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승구님은 기업보다 사람들의 환호를 보고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발 늦었습니다. 여러분, 주식은 사람들이 가장 흥분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잃었을 때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승구님은 28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좋은 기업을 사는 것보다 좋은 가격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환호를 따라가지 말고 원칙을 따라가십시오. 다음 시간엔 드디어 몰빵 투자라는 가장 큰 실수를 하게 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샥 20강 몰빵 투자의 마지막 결말. 안녕하세요. 28년 깡통 투자 스토리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승구님이 가장 크게 후회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몰빵 투자였습니다. 어느 날 승구님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해. 이 종목은 절대 안 떨어져. 친구가 물었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남겨도 현금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승구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금은 왜 남겨? 확신이 있는데. 몰빵해야 돈을 크게 버는 거지. 그날 승구님은 계좌에 있던 돈을 한 종목에 모두 투자했습니다. 매수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나도 큰 돈 버는 거야. 며칠 동안 주가는 조금 올랐습니다. 승구님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외국인이 팔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도 함께 매도했습니다. 주가는 하루하루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이너스 7%. 승구님은 말했습니다. 괜찮아. 금방 회복돼. 다음 날 마이너스 15%. 이제는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이너스 30%. 승구님은 좋은 기업이 보였습니다. 더 싸진 종목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살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돈이 한 종목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승구님은 깨달았습니다. 몰빵 투자의 가장 큰 위험은 손실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잡을 돈이 없다는 것.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기회가 한 번만 오는 곳이 아닙니다. 좋은 기업은 계속 나타납니다. 하지만 현금이 없는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좋은 투자자는 항상 여유를 남겨둡니다. 현금도 분산도 원칙도 미리 준비합니다. 승구님은 28년이 지나서야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한 종목이 내 인생을 바꿀 것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착각이었습니다. 오늘의 투자 교훈입니다. 몰빵은 수익을 키우기 전에 위험부터 키웁니다. 기회는 준비된 투자자에게 찾아옵니다. 다음 시간부터 시작되는 3부에선 신용과 미수가 어떻게 투자자를 무너뜨리는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